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통독 30주년 관련해서 특강 해오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저는 북한의 그 핵개발 핵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대북 그 원전 지원 문제가 파생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대단히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작성한 그런 문건들도 공개되고 있고 이 문건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문서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SNS 상에서 지금 현재 서로 그 혹세무민하는 그런 그 성향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문제를 오늘 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던 그 대북 경수로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그 본질이 뭐였나, 왜 그 중단이 됐나, 왜 실패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이 이제 2018년도에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경수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019년도 12월 1일 날 그 월성 1호기 그 폐쇄 관련해서 감사한 감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관련해서 17개 문건을 그 삭제하는 그런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이 월성 1호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원전 현황을 살펴보면은 크게 4개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 맨 밑에 고리, 그 다음에 월성, 한울, 그리고 저쪽 전라도 영광에 그 한빛, 요 4개의 그 원자 발전소가 있고 모두 그 24개의 그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리 1호기는 완전히 영구 그 가동이 중지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월성 1호기 이것을 지금 이제 폐쇄하려는 그런 그 지시가 있었다. 또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전부 폐쇄하려고 산업부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이 이제 그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환경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를 한 과정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문건을 17개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건을 그 살펴보면은 우선 북한 지역의 그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타이틀로 그 문서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협력 과제, 그 다음에 북한 원전 건설안, 그 다음에 궤도 관련해서 업무 경험자들, 아니 또 에너지 남북 경협 전문가들, 이런 명단들도 전부 산업부가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북한의 원전을 비밀리에 건설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비핵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째 북한에다가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이적행위다, 이러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야당의 그 요구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산업부는, 이제 산업부 얘기는, 자,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총 6쪽 분량의 내부 자료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는, 자, 우리가 신경제 구상, 이거를 2018년도에 이제 내놨는데, 자, 여기 그 책자고 영상을 담아서 USB 형태로 김정은한테 줬다. 그 가운데 신재생, 화력발전,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서해안 이쪽으로 지금 현재 개성공단을 거쳐서 평양 거쳐서 신의주로 중국까지, 그러면서 이제 산업, 무슨 교통, 그 물량 뭐 이런 그 벨트를 만들자는 거고, 저쪽 맨 오른쪽 그 동해안 쪽은 지금 현재 금강산, 원산 이쪽으로 해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어떤 자원 벨트를 만들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접경 지역은 이제 금강산을 해서 DMZ도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관광, 생태, 뭐 이런 환경,
이런 그 벨트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컨셉이 바로 신경제 구상인데 여기에 이거 주로 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협력 분야 관련해서 USB 형태로 담아서 줬다. 그래서 이 문서하고 USB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면서 이제 사태 본질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정치적인 논쟁이 비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지금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한다면서 전부 그 원전 이 산업계를 다 죽여놓고 이제 북한에다 몰래 원전을 지어준다?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본질 규명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는 그 취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든 야당이든 SNS상이든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덩달아 전부 바보가 되고 어떤 혹세무민한 그런 조치들은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로를 만약 줬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북한의 그 핵무기 제조용 원료로 그 생산이 쓰일 그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또 원전 지원 관련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1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 2006년까지 지금 대북 경수로 사업을 해왔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당시에 그 배경이나 본질이 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냉철하게 짚으면서 과연 그 문제로부터 이 프로젝트로부터 어떤 문제점과 교훈을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에 보도된 문건의 첫 배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거는 타이틀만 보면은 반드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오해를 사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그 타이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근데 내용은 그 지금 현재 이 타이틀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보고서는 지금 현재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 자료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려 사항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거 과거 우리 그 캐도 경험을 되살려서 뭐 미국도 끌어들이고, 일본도 끌어들이고, 어떤 형태도 외국과 그 팀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을 공동으로 구성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남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몰래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TF를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캐도 추진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캐도가 조직 구성을 하고, 또 우리 경수로 추진, 지원 기획단이 이런 집 창설이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지는, 자, 함남, 저쪽 신포 근무지구고, 그 다음에 리액타 노형은 이런 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전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 성격을 자세히 보면은,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관련해서 분명히 상부의 지시는 있었다. 이 상부라고 하면 청와대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지시에 대해서 산업부가 리액하느냐, 검토 문서다.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북 에너지 지원 대책 관련해서, 자, 이제 원전 파트는 이쪽 과에서 담당을 했고, 또 다른 데는 예컨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뭐 가스 지원은 어디서 하고, 수력 발전은, 화력 발전은 어디서 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북 에너지 지원 대책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 내봐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만든 문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앞으로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정확하게 무엇을 짓고 그다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뭐 예컨대 관련자들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 문건은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어떤 대북 지원 의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요인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자 미국, 일본 뭐 이런 참여 문제, 재원 조달할 문제, 그 다음에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서도 고민해야 될 그런 거를 분명히 자 여기 고려사항에다 분명히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런 그 상부 지시에 대해서 제1단계 그 검토 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이디어는 자, 케이도 스타일로 한번 원전을 만약 지원한다면 케이도 스타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 독단적으로 몰래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다시 나오는 건 이제 이란이안 삼안해가지고, 자, 그 뭐 지구에, 그 다음에 DMZ나 아니면 경북 울진에 지금 신한울, 이거를, 자, 여기서 우리가 건설을 재개해서 여기서 나오는 전력을 송전하자, 이런 방안을 이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페이퍼 작성한 사람은 심포, 만약 한다면은 원전 지원 관련해서, 자, 그 심포 그 금호지구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기안을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이제 당연히 원자력 업계나 학계 이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페이퍼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이 재밌는 거는 신한울, 이걸 지금 못하게 되는데 건설 재개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것을 살리려고는 그런 의지도 그 담겨 있는 거고, 또 노형 관련해서는 옛날 케이도 노형,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OPR 1000, 이거는, 1000메가와트급, 이거는 부적절하고, 2002년도 새로 개발한 우리 그러니까 신한울에 들어가는 그 어드밴스 파워 리액터 1400 이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북한을 도와주려고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특히 그 경제협력 분야, 특히 그 에너지 타결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있었다. 저는 그런, 이건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야, 대안을 한번 마련해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1차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 3일 뒤에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또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조사 연구부터 시작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문재인이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관련해서 각 부처에다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제 2차 정상회담이 5월 26일 판문점에서 이어서 있었는데 요 기간 중에 그러니까 4월 27일, 5월 26일 요 기간 중에 이 문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전력 지원 문제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력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그다음에 원자력 지원 방안,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들 이 관련해서 이제 학계나 업계로부터 지진 논리를 여기 획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산업부에서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차 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이도 똑같이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내각에다 지시를 했는데 야, 심포 경수로 이게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데 현황 한번 파악해봐. 그리고 금호지구 경수로 이거 건설을 재개할 경우 그 가능성, 그 다음에 만약 재개에 따른 어떤 필요한 물자가 뭔지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 이거를 2018년 5월 또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하여튼 우리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그 남북 관계의 그 개선, 그 다음에 미북 관계 개선, 이런 거에 아주 골몰해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김정은의 최고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 원전 중시 정책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4월 달에 김정은이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하라. 이걸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하면서 원전 개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따그치고 조수력, 풍력,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전 이제 경제력 발전, 경제 건설을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특히 그 중요한 역할을 원자력이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 원전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게 예전에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크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5년도 7월 12일 날 그 당시는 이제 경수로 사업이 거의 이제 완전히 중단이 되고 종료를 앞둔 그런 시점인데, 그때 노무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2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수로 그 1000메가와트 그 두 개, 그 정도 해당하는 전력을 북한에다 직접 그 송전해 주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또 2018년도 우리 원자력학회는 아까 얘기대로 자, 대북 원전 지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원자력 분야는 완전히 마비 상태고 이제 휘청거릴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수원은 이미 140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4기 건설 사업 이거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원전 인프라가 완전히 해체되고 있고, 예컨대 원자력 학과나 대학에 이런 데도 인기가 급락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업계 이쪽 그 인력들이 완전히 사장되고 또 해외로 그 유출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 원전 이 건설 프로젝트 이거를 재가동할 경우 이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원자력 산업의 공동화, 그 다음에 인력 해외 유출 방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만약 우리가 북한에 원자로를 지어줄 경우에 그 다음에 1차 대북 경수로 사업할 때 남아있는 그 기자재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 그 취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북한산 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국제 경쟁력 이런 것들도 앞으로 사업 프로젝트 딸 때 크게 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박창규 전 원자력 연구원장이 최근 그 언론에서 그 기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볼 때, 자, 우리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그런 의지, 그 다음에 김정은이 또 강력하게 그런 그 요구,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그 원전 관련해서 분위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이걸 검토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 문서 성격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할 때, 그럼 과연 원전 건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문서에서 봤다시피, 자, 심포로 간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노형을 가지고 이런 원전을 지금 언제부터 어떤 그 인력을 도입해서 어떤 재원을 뒷받침을 해서 건설하겠다. 그런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포 경수로 재건설 계획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울진 신안을 발전소 전력을 대북 송전한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은 꺼내놨지만, 자, 1번, 2번, 3번, 이런 그 정부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업부 문서는 제가 볼 때는 원전 건설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 도출 관련해서 검토 차원에서 그 자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문서 결론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 게 비핵화 조치 구체화된 후에 추가 검토 필요하다. 그 얘기는 자,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 너희들이 지금 검토하라고 하니까, 대안을 내보라고 하니까 검토는 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비핵화 문제와 그 관여되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사실에서 지금 현재 사안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는 문재인 정부는 확실하게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문서가 지금 USB에 그대로 자, 문재인이가 그 김정은한테 USB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 USB에 산업부 이 문서가 그대로 그 담겨 있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뭐를 그대로 당했을 경우에, 자, 아까 얘기대로 6쪽짜리 이 아이디어 페이퍼가, 자, 우리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 USB에 담아서 줬다, 그럴 경우에, 이 청와대는 이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실현하지도 않는 이런 불가능한 사안을 북한에 그대로 약속을 했다. 이거는 한반도 문제의 ABC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한반도 문제는 지금 이제 특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남북 문제에 있어서 동시에 국제적 문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아니면 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국제적인 특성. 이를 간과한 완전 무모한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를 담았다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그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요 발전만을 완전히 포커싱 해가지고 지금 고려한 주변의 어떤 이런 팩터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북 원전 지원하는 문제. 특히 이 비핵화 안 된 상황에서는 완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거를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졸루션 1718 1차 핵실험 이후에 내려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여기 따르면은 자, 핵무기, 그다음에 WMD 무기, 여기 이런 모든 핵무기, 현존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즉각 폐기하고 자, NPT 체제로 복귀하고 이런 얘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현존 핵 프로그램 안에는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폐기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국제사회가 유엔이 지금 완전히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생션 내용을 거역하고 우리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원전을 지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졸루션 1718뿐만 아니고 레졸루션 1874 2차 핵실험 이후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2375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USB에 그대로 담았다 산업부 문서를 그러면서, 자, 너희들이 만약에 비핵화를 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인센티브 성격의,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관점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취지로 했는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객관적으로 USB에 뭐가 담겼는지, 자, 현재 이 국정 무슨 통치 차원에서 발표를 못한다 하는데, 어떤 형태로도 하여튼 진정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토의가 되길 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수로를 지금 현재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우리가 재처리했을 경우에 자,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재료로 쓰일 수 있는가 그런 얘기 관련해서 자,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많은 SNS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제 영상에서 얘기된 대로 자, 원자로가 있고 그 속에 감속제와 냉각제가 들어있는데 이 감속제라고 하는 거는 핵 분열할 때 고속의 준송자 속도 이거를 지금 이제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흑연을 쓰든지 중수를 쓰든지 물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라늄 235 핵 분열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중선자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속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냉각제 노심을 시키기 위해서 냉각제를 쓰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수, 중수, 공기 이런 것들을 전부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좌측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게 중수로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그 감속제나 냉각제를 이제 중수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 경수로 경우는 자, 경수를 이제 냉각제나 감속제로 쓴다. 그리고 나서 2, 3%의 그러니까 농축된 그 우라늄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나왔을 경우에 자, 경수로 이쪽 분야 경수로에서 이제 3년 정도 태우고 그다음에 재채를 했을 경우에 자, 플루토늄 239가 그러니까 플루토늄 탄으로 그 들어가는 핵 분열을 하는 그 239 그 순도가 60%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플루토늄을 쓰기 위해서는 순도가 93% 이상이 돼야 되는데 7, 8%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 고순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는 대단히 그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 경수로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자, 플루토늄을 만든다. 이것은 자,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공정상으로 보나 대단히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94년도 제네바 어코드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수로를 지었을 경우는 자, 이제 이 핵무기 개발 문제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 이것이 자, 경수를 돌려가지고, 경수를 돌려서, 그 다음 쓰다 남은 스펜 퓨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했을 경우에, 자, 이제 돌려가지고, 우라늄 235, 핵분열한 235는 0.86%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 경수로 스펜 퓨얼을 돌렸더니 플루토늄은 얼마 나오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0.93%밖에 안 나옵니다. 1%로 채 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우라늄 238이다. 이건 핵분열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플루토늄탄, 우라늄탄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용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